그는 평범한 사고 후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조용한 위험. 사고를 하는 것만큼 간단한 일이 문자 그대로 당신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건강한 34세 아버지 마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쓰러졌습니다. 이런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길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하루를 마친 후 뜨거운 샤워를 하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습니다. 따뜻한 물이 우리의 모든 걱정을 씻어내고 증기가 개인 스파처럼 화장실을 가득 채웁니다. 이것은 우리가 별로 생각해보지 않는 삶의 단순한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루틴이 실제로 당신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마크 톰슨은 안전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했으며 건강을 잘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3월의 그 화요일 저녁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평범해 보였던 샤워를 마친 후 마크는 심한 두통과 함께 화장실 바닥에서 깨어났고 걱정한 아내가 911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의사들이 이런 일이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대부분은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당신과 공유하려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희귀한 의학적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뜨거운 샤워를 하는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가장 무서운 점은 그것이 얼마나 조용하고 교활한지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고 어떤 경고 신호도 느끼지 못할 것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쯤에는 이미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벌프 마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 벌프. 마크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일어난 일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당신의 생명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크는 다음 날 아침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하루를 보냈고 어려운 고객들과 촉박한 마감 시간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꼭 필요한 잠을 자기 전에 뜨거운 샤워로 긴장을 풀고 마음을 달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샤워실에 들어갔을 때 특별히 이상한 것은 없었습니다. 물의 온도는 완벽했고 그가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 뜨겁고 기분 좋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약 15분을 보내며 따뜻한 물이 그의 긴장된 어깨가 스트레스 받은 마음의 마법을 부리도록 했습니다. 화장실은 증기로 가득 찼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아늑하고 스파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정상적이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크가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 매트 위로 나왔을 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습니다. 몇 초 만에 그는 압도적인 현기증의 파도가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이 미친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것처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야가 흐릿해졌고 세상이 그의 주위로 닫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탱할 무언가를 잡을 수도 없이 마크는 바로 그곳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약 10분 후 그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확인하러 2층에 올라왔을 때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마크가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주변에는 그의 뜨거운 샤워에서 나온 증기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나중에 사라에게 그녀가 그때 마크를 발견한 것이 정말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쓰러짐은 때때로 빨리 처치되지 않으면 훨씬 더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크의 이야기를 더욱 충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에게 기저 건강 상태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혈압은 정상이었고 심장은 건강했으며 불과 2달 전 연례 신체 검사에서 깨끗한 건강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크가 아프거나 기존에 의학적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벌프 당신의 화장실에 숨어있는 숨겨진 위험 벌프. 그렇다면 마크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대해 모르고 있을까요? 답은 우리 몸이 온도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특히 뜨거운 물과 증기를 다룰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부분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요인들의 완벽한 폭풍입니다. 솔직히 샤워만큼 무해한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뜨거운 샤워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즉시 우리를 식히기 위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피부 표면에 가까운 혈관들이 확장되어 더 많은 혈액이 그것들을 통해 흐르도록 합니다. 이것은 열을 방출하고 우리의 핵심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심장은 증가된 혈류를 따라가기 위해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것이 꽤 정상적이고 해롭지 않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상황이 흥미로워지고 잠재적으로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뜨거운 물과 증기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의 혈압이 상당히 떨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장된 모든 혈관들이 혈액이 이동할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어나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압력을 감소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가벼운 혈압 감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꽤 빠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우리가 그 뜨겁고 증기가 가득한 환경에서 나와 화장실에 더 시원한 공기로 나갈 때 옵니다. 이런 갑작스런 온도 변화는 우리의 혈관들이 열을 보존하려고 시도하면서 급속히 수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뜨거운 샤워로 인해 이미 낮아진 우리의 혈압이 이런 갑작스런 변화에 항상 충분히 빠르게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뇌는 몇 초 동안 충분한 혈류를 받지 못할 수 있고 그때가 사람들이 쓰러지는 때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불리지만 열 유발혈관 확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의학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혈압이 너무 낮게, 너무 빠르게 떨어져서 현기증, 어지러움, 또는 심지어 완전히 의식을 잃게 만드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런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일어나는 환경입니다. 화장실은 타일 바닥, 욕조, 변기, 조리대와 같은 단단한 표면들로 가득합니다. 누군가가 화장실에서 쓰러질 때 이런 단단한 표면들에 부딪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은 믿을 수 없이 높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넘어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쓰러짐으로 인한 잠재적인 머리 부상, 골절, 그리고 다른 심각한 예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벌프 쓰러짐 뒤에 과학 벌프. 마크에게 일어난 일 뒤의 과학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음에 샤워할 때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혈관계는 실제로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는 데 꽤 놀랍지만 때때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로부터의 약간의 도움이나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열과 온도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때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간단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우리 피부에 닿을 때 우리 몸의 즉각적인 반응은 표면으로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흡, 음식 소화, 체온 조절과 같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모든 자동 기능들을 담당하는 우리의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됩니다. 따뜻한 물은 우리의 말초 혈관들을 확장시키는데 이것은 더 많은 혈액이 그것들을 통해 흐를 수 있도록 그것들이 더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열을 방출하고 우리의 핵심 체온이 너무 높아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심박수는 이런 새롭게 확장된 혈관들을 통해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증가합니다. 우리가 샤워에서 편안하고 안락감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 몸은 본질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물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이런 생리학적 변화들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샤워 시간으로는 꽤 전형적인 약 10분에서 15분 후에 이런 변화들은 절정에 달합니다. 화장실에 축적되는 증기는 이런 과정에 또 다른 층을 추가합니다. 높은 습도는 우리의 자연적인 냉각 메커니즘 중 하나인 증발을 통해 우리 몸이 씻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혈관계는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스템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이제 진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그 뜨겁고 습한 환경에서 나와 샤워 밖에 더 시원하고 덜 습한 공기로 나갈 때 우리 몸은 갑자기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냉각을 돕기 위해 확장되었던 우리의 혈관들은 이제 열을 보존하기 위해 수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이 항상 매끄럽게 또는 충분히 빠르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혈압이 뜨거운 샤워 효과로 인해 이미 낮아져 있었고 우리의 혈관들이 너무 빨리 수축한다면 의사들이 뇌혈류의 갑작스런 감소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뇌가 몇 가지 중요한 순간 동안 충분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몸의 안전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우리를 일시적으로 차단시키는데 이것이 우리가 기절하거나 쓰러지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연구들은 이런 유형의 쓰러짐이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일반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응급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화장실 관련 부상들은 미국에서만 연간 23만 건 이상의 응급실 방문을 차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샤워 관련 쓰러짐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뜨거운 목욕이나 샤워 후 의식을 잃거나 현기증을 느낀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벌프 누가 위험에 처해 있고 그런가 벌프. 마크의 이야기가 이것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확실히 샤워 관련 쓰러짐에 더 취약합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이 일상적인 샤워 루틴 동안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런 요소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위험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이런 유형의 쓰러짐에 특히 취약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심혈관계는 자연스럽게 혈압과 온도 변화에 대한 빠른 조정을 만드는 데 덜 효율적이 됩니다. 노인들의 혈관은 젊은 사람들의 것만큼 쉽게 확장되고 수축되지 않으며 그들의 심장은 증가된 혈류에 대한 필요에 빠르게 반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뜨거운 샤워에서 더 시원한 공기로의 갑작스런 환경 변화가 그들의 몸이 매끄럽게 다루기에 더 도전적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더 높은 위험에 직면합니다. 만약 당신이 고혈압, 심장질환 또는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몸은 적절한 혈류를 유지하기 위해 이미 평상시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샤워로 인한 온도 변화와 혈압 변동에 스트레스를 추가하는 것은 때때로 문제를 일으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도 증가된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혈압약물, 항우울제, 그리고 심지어 일부 일반의 약품 알레르기 약물들도 당신의 몸이 혈압을 조절하고 온도 변화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현기증이나 혈압 변화를 부작용으로 나열하는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뜨거운 샤워에 대해 특별히 주의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탈수는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또 다른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우리가 탈수되었을 때 우리의 혈액량은 정상보다 낮으며 이것은 우리의 심혈관계가 이미 최적이 아닌 조건으로 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뜨거운 샤워로 인한 혈압 변화를 추가하면 탈수된 개인들은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이미 탈수될 수 있는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 특히 중요합니다. 임신한 여성들도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임신은 자연스럽게 혈압과 순환의 변화를 일으키며 성장하는 아기는 심혈관계에 추가적인 요구를 가합니다.
임신 관련 순환 변화와 뜨거운 샤워의 효과가 결합되면 때때로 현기증이나 기절의 완벽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기나 독감처럼 간단한 것으로라도 최근에 아팠던 사람들도 더 높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과 싸우고 있을 때 우리 몸은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열이나 충분한 수분 섭취 부족으로 인해 약간 탈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뜨거운 샤워 동안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혈압 변화에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당신이 이런 더 높은 위험 범주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런 유형의 쓰러짐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마크는 이런 위험 요소들 중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런 무서운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식사 거르기, 또는 심지어 특별히 피곤한 하루를 보내는 것과 같은 요소들은 일시적으로 누구든지 샤워 관련 문제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벌포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경고 신호들 벌포. 샤워 관련 쓰러짐에 대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그것들이 얼마나 빨리 일어날 수 있는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쓰러짐이 일어나기 전에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몇 가지 경고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초기 경고 신호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심각한 부상이나 더 나쁜 결과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고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릴 때 즉시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초기 경고 신호는 당신이 여전히 샤워 중이거나 샤워에서 나온 직후에 현기증이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이 약간 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발 아래가 완전히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떠 있는 것 같거나 머리가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감각들 중 어느 것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혈압이 떨어지고 있으며 당신이 즉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당신 몸의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경고 신호는 뜨거운 샤워 동안이나 후에 메스꺼움이나 속이 메스꺼운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혈압이 떨어지고 당신의 몸이 적절한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메스꺼움은 처음에는 가벼울 수 있지만 기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악함이나 다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뭔가 옳지 않다는 또 다른 명확한 신호입니다. 시야의 변화도 임박한 쓰러짐의 초기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점이나 벌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 시야가 사라지는 것 같다고 보고하며 터널을 통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각적 변화들은 당신의 뇌가 충분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며 당신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샤워에서 나온 후에도 비정상적으로 뜨겁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느낌도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샤워 후에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지만 만약 당신이 과도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땀을 많이 흘리거나 가열된 느낌을 받는다면 당신의 몸이 체온과 혈압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우리가 언급한 다른 경고 신호들 중 어느 것이라도 함께 경험하고 있다면 특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쓰러지기 직전에 혼란스럽거나 집중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흐릿하거나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혼란은 당신의 뇌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샤워 후에 명확하게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즉시 앉아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심박동이나 심장이 쿵쾅거리는 느낌도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샤워 동안 심박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지만 만약 당신이 나와서 약간 식은 후에도 계속 빠르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느껴진다면 이것은 당신의 심혈관계가 온도 변화에 조정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 신호들에 대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과 실제로 쓰러지는 것 사이에 초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증상들 중 어느 것을 경험한다면 즉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버티려고 시도하거나 느낌이 지나가는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때까지는 넘어짐을 예방하기에 너무 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포 증상을 느낄 때 취해야 할 즉각적인 조치들 벌포. 만약 당신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경고 신호들 중 어느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그 중요한 첫 몇 초 동안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아슬아슬한 순간과 심각한 부상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행동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 당신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거나 과반응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현기증, 메스꺼움 또는 다른 경고 신호들을 느낀다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안전하게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즉시 누워있는 것이 위험한 넘어짐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증상을 느끼기 시작할 때 여전히 샤워 중이라면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먼저 물을 끄고 그 다음 조심스럽게 나와서 화장실 바닥에 누우세요. 만약 당신이 이미 샤워에서 나왔다면 다른 방으로 걸어가거나 서 있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누우세요. 일단 누워있게 되면 가능하다면 다리를 높이 올리세요. 욕주 또는 심지어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둘 수도 있습니다. 이 자세는 혈액이 뇌로 다시 흘러가는 것을 돕고 종종 증상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당신의 머리를 심장보다 낮게 또는 같은 수준에 두는 것인데 이것이 뇌에 적절한 혈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자신을 시키려고 노력하세요. 만약 화장실이 여전히 당신의 샤워로 인한 증기와 열로 가득하다면 안전하게 닿을 수 있다면 문을 열거나 선풍기를 끄세요. 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 일어나려고 시도하지는 마세요. 만약 집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세요. 더 시원하고 덜 습한 공기가 순환하게 하는 것은 당신의 몸이 더 편안하게 다시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 쉬는 것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현기증을 느끼거나 공황 상태에 있을 때 때때로 우리도 모르게 빠르게 숨 쉬거나 숨을 참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깊은 숨은 당신의 뇌가 충분한 산소를 받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증상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동안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숨을 세어보거나 날숨을 들숨보다 길게 만드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한 후에도 너무 빨리 일어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비록 현기증이 완전히 지난 것 같더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시도하기 전에 적어도 5분에서 10분은 누워 있으세요. 일어날 때는 매우 점진적으로 하세요. 먼저 천천히 앉아서 1분이나 2분을 기다리세요. 그 다음 다리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앉은 자세로 이동해서 서려고 시도하기 전에 또 몇 분을 기다리세요.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다면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자마자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은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의료 도움을 요청하며 만약 당신이 정말로 의식을 잃게 된다면 자신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증상이 가벼운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있고 증상이 심하거나 누워있은 지 몇 분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응급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구급대원들이 당신을 확인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심각한 증상을 무시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특히 이런 유형의 에피소드에 대한 위험이 높다면 화장실에 있을 때 전화를 손이 닿는 곳에 둬두세요.
벌포 실제로 효과가 있는 예방 전략들 벌포. 이제 우리가 이런 위험한 쓰러짐을 일으키는 원인과 그것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이해했으니 애초에 그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취해야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치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좋은 소식은 이런 예방 전략들의 대부분이 간단하고 돈이 들지 않으며 당신의 정기적인 샤워 루틴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만드는 것은 마크가 겪었던 것을 경험할 위험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시야의 변화도 임박한 쓰러짐의 초기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점이나 벌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 시야가 사라지는 것 같다고 보고하며 터널을 통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각적 변화들은 당신의 뇌가 충분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며 당신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샤워에서 나온 후에도 비정상적으로 뜨겁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느낌도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샤워 후에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지만 만약 당신이 과도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땀을 많이 흘리거나 가열된 느낌을 받는다면 당신의 몸이 체온과 혈압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우리가 언급한 다른 경고 신호들 중 어느 것이라도 함께 경험하고 있다면 특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쓰러지기 직전에 혼란스럽거나 집중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흐릿하거나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혼란은 당신의 뇌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샤워 후에 명확하게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즉시 앉아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심박동이나 심장이 쿵쾅거리는 느낌도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샤워 동안 심박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지만 만약 당신이 나와서 약간 식은 후에도 계속 빠르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느껴진다면 이것은 당신의 심혈관계가 온도 변화에 조정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 신호들에 대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과 실제로 쓰러지는 것 사이에 초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증상들 중 어느 것을 경험한다면 즉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버티려고 시도하거나 느낌이 지나가는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때까지는 넘어짐을 예방하기에 너무 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포 증상을 느낄 때 취해야 할 즉각적인 조치들 벌포. 만약 당신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경고 신호들 중 어느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그 중요한 첫 몇 초 동안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아슬아슬한 순간과 심각한 부상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행동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 당신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거나 과반응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현기증, 메스꺼움 또는 다른 경고 신호들을 느낀다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안전하게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즉시 누워있는 것이 위험한 넘어짐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증상을 느끼기 시작할 때 여전히 샤워 중이라면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먼저 물을 끄고 그 다음 조심스럽게 나와서 화장실 바닥에 누우세요. 만약 당신이 이미 샤워에서 나왔다면 다른 방으로 걸어가거나 서 있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누우세요. 일단 누워있게 되면 가능하다면 다리를 높이 올리세요. 벽주 또는 심지어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둘 수도 있습니다. 이 자세는 혈액이 뇌로 다시 흘러가는 것을 돕고 종종 증상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당신의 머리를 심장보다 낮게 또는 같은 수준에 두는 것인데 이것이 뇌의 적절한 혈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자신을 시키려고 노력하세요.
만약 화장실이 여전히 당신의 샤워로 인한 증기와 열로 가득하다면 안전하게 닿을 수 있다면 문을 열거나 선풍기를 끄세요. 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 일어나려고 시도하지는 마세요. 만약 집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세요. 더 시원하고 덜 습한 공기가 순환하게 하는 것은 당신의 몸이 더 편안하게 다시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 쉬는 것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현기증을 느끼거나 공황 상태에 있을 때 때때로 우리도 모르게 빠르게 숨쉬거나 숨을 참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깊은 숨은 당신의 뇌가 충분한 산소를 받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증상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동안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숨을 세어보거나 날숨을 들숨보다 길게 만드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한 후에도 너무 빨리 일어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비록 현기증이 완전히 지난 것 같더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시도하기 전에 적어도 5분에서 10분은 누워 있으세요. 일어날 때는 매우 점진적으로 하세요. 먼저 천천히 앉아서 1분이나 2분을 기다리세요. 그 다음 다리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앉은 자세로 이동해서 서려고 시도하기 전에 또 몇 분을 기다리세요.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다면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자마자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은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의료 도움을 요청하며 만약 당신이 정말로 의식을 잃게 된다면 자신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증상이 가벼운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있고 증상이 심하거나 누워있은 지 몇 분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응급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구급대원들이 당신을 확인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심각한 증상을 무시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특히 이런 유형의 에피소드에 대한 위험이 높다면 화장실에 있을 때 전화를 손이 닿는 곳에 둬두세요. 벌포 실제로 효과가 있는 예방 전략들 벌포. 이제 우리가 이런 위험한 쓰러짐을 일으키는 원인과 그것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이해했으니 애초에 그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취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치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좋은 소식은 이런 예방 전략들의 대부분이 간단하고 돈이 들지 않으며 당신의 정기적인 샤워 루틴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만드는 것은 마크가 겪었던 것을 경험할 위험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 전략 중 하나는 뜨거운 샤워로 바로 뛰어들지 말고 물 온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샤워의 첫 1분이나 2분 동안 천천히 온도를 올리세요. 이것은 당신의 심혈관계가 갑작스러운 열로 충격을 주기보다는 온도 변화에 점진적으로 조정할 시간을 줍니다. 샤워를 마칠 준비가 되었을 때도 똑같이 역으로 하세요. 완전히 나오기 전에 마지막 1분이나 2분 동안 점진적으로 온도를 낮춰서 당신의 몸이 다시 조정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세요. 샤워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예방 전략입니다. 그런 길고 뜨거운 샤워들이 스트레스가 많았던 하루 후에 놀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샤워 시간을 10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의 위험을 상당히 줄입니다. 만약 당신이 샤워에서 시간을 놓치는 경향이 있다면 타이머를 설정하거나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몇 곡을 틀어보세요. 뜨거운 물과 증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수록 당신의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더 뚜렷해집니다. 화장실의 환기를 개선하는 것은 이런 사건들을 예방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샤워를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 선풍기를 켜거나 창문이 있다면 조금 열어두세요. 이것은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뜨겁고 습한 공기의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당신의 화장실에 좋은 환기가 없다면 선풍기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주택 개선입니다.
적절히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사오 관련 쓰러짐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충분한 물을 마시도록 확인하세요. 특히 밖이 덥거나 운동을 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화장실에 물 한 잔을 두고 샤워하기 전에 특히 땀을 흘렸거나 무언가를 마신 지 오래되었다면 조금 마시세요. 탈수는 당신을 혈압 강화와 현기증에 훨씬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다른 활동들과 관련하여 샤워의 타이밍을 고려하세요. 당신의 몸이 이미 체온과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인 운동 직후에 뜨거운 샤워를 하는 것은 당신의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킵니다. 샤워하기 전에 운동 후 적어도 30분은 식을 시간을 주세요. 마찬가지로 만약 몇 시간 동안 먹지 않았다면 샤워 전에 작은 간식을 먹는 것을 고려하세요. 낮은 혈당과 뜨거운 물의 효과가 결합되면 문제가 되는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의 안전 기능들을 설치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고려해야 할 현명한 예방 조치입니다. 손잡이는 노인들이나 이동성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할 때 붙잡을 수 있는 안정적인 것을 제공하며 만약 당신이 정말로 넘어지기 시작한다면 심각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샤워 안과 밥 모두의 미끄럼 방지 매트도 필수적입니다. 많은 샤워 관련 부상들은 초기 쓰러짐에서가 아니라 사건 동안이나 후에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것에서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혈압에 영향을 미치거나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샤워 동안 특별한 주의사항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때때로 하루 중 다른 시간에 약물을 복용하거나 복용량을 조정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변화들이 당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 없이 처방된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샤워 안전에 대한 당신의 우려를 그들이 알고 있도록 하세요. 벌프 안전에서 화장실 디자인의 역할 벌프.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실의 디자인과 설정이 샤워와 같은 일상적인 루틴 동안 그들의 안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화장실에 대한 몇 가지 간단한 수정이 만약 당신이 현기증이나 쓰러짐을 경험한다면 부상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비싸거나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며 그것들 중 많은 것들이 단순한 샤워 안전을 넘어서는 이익을 제공합니다. 화장실의 바닥재는 넘어짐을 예방하고 넘어짐이 발생한다면 부상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화장실의 흔한 단단한 타일 바닥들은 누군가가 그 위에 쓰러진다면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쿠션을 제공하는 쿠션이 있는 목욕 매트나 미끄럼 방지 러그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젖었을 때 미끄러지지 않을 바닥에 좋은 그립이 있는 매트를 찾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인 타일보다 더 나은 견인력과 쿠션을 제공하는 전문 안전 바닥재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화장실의 배치도 샤워 관련 응급 상황 동안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샤워 바로 밖의 지역을 빨래 바구니, 체중계 또는 장식품과 같은 장애물들로부터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만약 당신이 정말로 쓰러진다면 가구나 다른 물체들에 부딪히기보다는 깨끗한 지역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화장실이 작고 공간이 제한적이라면 특히 중요합니다. 조명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요소입니다. 좋은 조명은 당신이 현기증을 느끼거나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할 때 명확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되며 만약 당신이 앉거나 빨리 누워야 한다면 안전하게 탐색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당신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자동으로 켜지는 모션 센서 조명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이것은 갑작스러운 밝은 조명이 당신의 시야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간 화장실 방문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수건거리, 화장지 거리, 그리고 다른 설비들의 높이와 배치는 응급 상황 동안 안전을 돕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비들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고 만약 당신이 균형을 위해 그것들을 잡아야 한다면 잠재적으로 약간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확인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화장실 설비들이 사람의 전체 무게를 지탱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지지 장치로 그것들에 의존하지는 마세요. 화장실에서 응급통신의 접근성을 고려하세요. 만약 당신이 혼자 살거나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낸다면 화장실에서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갖는 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휴대폰을 손이 닿는 곳에 두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거나 더 높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경우 응급호출 버튼이나 인터콤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온도 조절은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또 다른 디자인 요소입니다. 만약 당신의 온수기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쓰러짐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한 온도에 실수로 노출되기가 더 쉽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온수기를 화씨 120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목욕을 위한 편안한 뜨거운 물을 제공하면서 화상의 위험과 우리가 논의해온 극심한 심혈관 효과들을 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샤워 의자나 벤치를 설치하는 것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특히 샤워 관련 문제에 대한 더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증상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즉시 앉을 곳을 가는 것은 위험한 넘어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샤워 의자들은 간단한 플라스틱 의자부터 더 우아한 내장 벤치까지 다양한 스타일과 가격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벌프 사건 후에 해야 할 일 벌프. 만약 당신이나 당신 가족의 누군가가 샤워 관련 쓰러짐을 경험했다면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애초에 이런 사건들을 예방하는 방법을 아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쓰러짐의 직후 여파는 무섭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올바른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적절한 회복을 보장하고 미래의 사건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쓰러짐 후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된 것 같더라도 적절한 의학적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몇 분 후에 괜찮다고 느낀다고 해서 주의가 필요한 기저 원인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넘어짐으로 인한 머리 부상은 때때로 지연된 증상을 가질 수 있으며 쓰러짐 자체가 치료가 필요한 진단되지 않은 의학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의료 도움을 구할 때 쓰러짐으로 이어진 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확인하세요. 의료 제공자에게 샤워 조건, 그 사람이 뜨거운 물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그들이 경험한 증상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의식을 잃었는지에 대해 말하세요. 이 정보는 의료 전문가들이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을 결정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의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세요. 사건 전, 도중, 그리고 후에 일어난 일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날 복용한 약물, 그 사람이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다른 건강 증상들과 같은 요소들을 기록하세요. 이 정보는 유사한 사건들이 미래에 발생한다면 패턴을 식별하거나 의료 제공자들이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쓰러짐 후에는 적어도 잠시 동안은 미래의 샤워 동안 특별히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 다른 사람이 샤워할 때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비록 그들이 단지 당신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들을 수 있는 근처에 머물러 있더라도 말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의료 제공자가 해결해야 할 기저 문제들이 있는지 결정하는 동안 몇 주 동안은 더 짧고 더 시원한 샤워를 하세요. 사건에 기여했을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의사나 약사와 함께 모든 약물을 검토하세요. 때때로 타이밍, 복용량 또는 대체 약물에서의 간단한 변화들이 미래 문제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처방된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당신의 의료 제공자가 쓰러짐과 당신이 갖고 있는 어떤 우려들에 대해 알고 있도록 확인하세요. 만약 당신이 아직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앞서 논의한 화장실 안전 수정들 중 일부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세요. 쓰러짐을 경험한 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안전 기능들이 얼마나 중요할 수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손잡이를 설치하고 조명을 개선하며 미끄럼 방지 표면을 추가하는 것은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다면 심각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완전히 괜찮다고 느끼더라도 권장된 대로 의료 제공자와 후속 조치를 하세요. 때때로
4호 관련 쓰러짐들은 심장 문제나 혈압 불규칙성과 같은 발전하는 건강 문제들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은 이런 문제들이 가장 치료 가능할 때인 초기에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 사건들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이 좋은 일생을 유지하는 것을 막지 않도록 하세요. 하지만 당신의 루틴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는 현명하세요. 4호 쓰러짐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은 혼자 싸워하는 것이 두려워지거나 뜨거운 싸워를 완전히 피하게 됩니다. 어떤 주의가 적절하지만 4호를 완전히 피하는 것은 건강하지도 실용적이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특정 상황에 맞는 안전한 4호 루틴을 개발하기 위해 의료 제공자와 함께 일하세요. 벌프 더 큰 그림. 이것이 중요한가 벌프. 마크의 이야기와 매년 일어나는 수천 건의 유사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는 화장실 안전에 대한 훨씬 더 큰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화장실들은 실제로 우리 집에서 가장 위험한 방들 중 하나이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 자주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들에 대해 안일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4호 관련 쓰러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에 대한 더 큰 대화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화장실 부상에 관한 통계들은 당신이 정말로 그것들을 볼 때 솔직히 꽤 충격적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23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매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것은 매일 64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들의 화장실에서 심각하게 다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상들이 모두 4호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잠재적으로 더 나은 인식과 안전 조치들로 예방될 수 있었던 넘어짐과 쓰러짐을 포함합니다. 이런 수치들을 더욱 우려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것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사건들의 일부만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가벼운 쓰러짐이나 아슬아슬한 순간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은 의료적 도움을 구하거나 그 사건을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황스럽다고 느끼거나 그것이 단지 일회성이라고 가정하거나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 실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안전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부상의 경제적 영향도 상당합니다. 병원 응급실 방문, 후속 의료 치료, 잃어버린 근무 시간, 그리고 주택 수정들은 모두 연간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합산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런 사건들이 사람들의 독립성과 삶의 질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화장실 넘어짐은 회복하는 데 몇 달이 걸리는 부상을 초래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는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향을 넘어서 화장실 안전 문제들은 가족들과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가 심각한 화장실 사건을 경험할 때 가족 구성원들은 종종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이 혼자 목욕하도록 놔두는 것에 대해 걱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긴장을 만들 수 있으며 때때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서 적절한 위생을 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은 증가된 인식과 간단한 예방 조치들이 이런 사건들을 줄이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화장실 안전 교육과 건물 코드를 시행한 국가들은 화장실 관련 부상에서 상당한 감소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것들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교육과 인식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예방 가능한 사건들임을 보여줍니다. 벌프 인식 확산과 생명 구하기 벌프 4호 관련 쓰러짐에 대한 가장 좌절스러운 것들 중 하나는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 때 그것들이 얼마나 예방 가능한지입니다. 마크의 이야기는 만약 그가 이런 위험에 대해 알고 몇 가지 간단한 주의사항을 취했다면 매우 다르게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는 이런 유형의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것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장실 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입니다. 이런 위험들에 대해 배우고 그 지식을 가족과 친구들과 공유하는 모든 사람은 잠재적으로 미래의 사건들을 예방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무섭게 하거나 싸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상 활동들 동안 안전하게 지내는 데 필요한 도구와 지식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의료 제공자들은 그들의 환자들과 화장실 안전을 논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높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환자들과 말입니다. 정기 검진 동안 더 많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가정 안전에 대해 묻고 넘어짐과 부상을 예방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는 긍정적인 경향입니다. 가정안전 전문가들과 인테리어 디자이너들도 그들의 권장사항에서 화장실 안전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게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이동성 문제나 건강 문제가 이미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화장실 디자인의 표준 요소로서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재, 그리고 개선된 조명과 같은 안전 기능들을 일상적으로 제안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안전 정보를 빠르고 널리 공유할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었습니다. 마크와 같은 이야기들은 책임감 있게 공유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잠재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정안전, 건강인식, 그리고 가족 복지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이런 유형의 위험들을 공유하고 배우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학교들과 지역사회 조직들도 그들의 건강 및 안전 교육 프로그램에 화장실 안전을 포함시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위험들에 대해 일찍 가르치는 것은 평생의 안전 인식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이 더 높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나이 든 가족 구성원들과 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크의 이야기는 심각한 부상이나 더 나쁜 결과로 끝날 수 있었던 무서운 경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것에 대해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이익이 되는 학습과 인식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평범한 사후 후에 그가 경험한 쓰러짐은 어떤 주요한 건강 문제나 위험한 활동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뜨거운 샤워를 하는 모든 화장실에 존재하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일반적인 위험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런 사건들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뜨거운 물과 증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고 임박한 쓰러짐의 경고 신호들을 인식하며 빠르게 반응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아슬아슬한 순간과 심각한 응급 상황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복잡한 의학적 개념이나 비싼 안전 조치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누구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정보 조각들입니다. 우리가 다룬 예방 전략들은 주요한 생활습관 변화나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샤워 시간 단축, 물 온도 점진적 조정, 수분 유지, 그리고 화장실 환기 개선은 모두 위험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간단한 수정들입니다.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 기능들을 추가하는 것은 우리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식을 바꾸지 않고도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마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적인 활동들이 때때로 예상치 못한 위험들을 가질 수 있다는 강력한 상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올바른 지식과 간단한 주의사항으로 이런 위험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크는 이제 더 짧고 약간 더 시원한 샤워를 하고 환기를 위해 화장실 문을 열어두며 목욕하기 전에 항상 충분히 수분을 섭취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은 그의 일상적인 루틴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에게 자신감과 마음의 평화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더 넓은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화장실 안전 인식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화장실들은 우리가 종종 혼자 있고 때때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단단한 표면들과 물에 둘러싸인 사적인 공간들입니다. 이런 조합은 우리가 무시하거나 절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인정하고 해결해야 할 잠재적인 위험들을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마크의 이야기와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에서 단 하나만 가져간다면 그것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뜨거운 샤워 동안과 후에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만약 당신이 어떤 현기증, 메스꺼움 또는 다른 경고 신호들을 경험한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세요. 이런 증상들을 무시하거나 그것들이 저절로 지나갈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안전은 조심하는 것에서 오는 어떤 잠재적인 당황함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당신 개인적으로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당신의 가족 구성원들, 친구들, 그리고 이런 위험들을 아는 것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누구와도 공유하세요. 언제 이 지식이 당신이 신경 쓰는 누군가를 위한 심각한 사건을 예방할지 모릅니다. 화장실 안전은 일반적인 대화에서 나오지 않는 주제들 중 하나이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더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평범한 샤워 후에 마크에 쓰러짐은 무서웠지만 그것이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인식, 간단한 주의사항, 그리고 약간의 계획으로 우리 모두는 일상적인 샤워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목표는 일상적인 활동들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데 필요한 지식과 준비로 그것들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지내고 정보를 얻으며 때때로 가장 중요한 안전 정보가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일상 활동들에 숨어있는 위험들을 이해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화장실은 청결함과 휴식의 장소여야 하며 위험의 장소가 아닙니다. 올바른 인식과 주의사항으로 그것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